명성가족 여러분, 자, 수업 녹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녹화 시작했어요. 얼굴 찍고 싶은 사람은 뒤에 보셔도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계적 면역과 관련해서 인공 면역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관련해가지고 영상 조금 길긴 하지만 잠깐 재밌는 거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까지 83만 원 입금시키세요. 카드사 부촉에 정신까지 혼미하시겠는데요. 와, 졌다 졌어. 이제 전화하면 아주 학을 때리고요. 진단을 빼거나 진료를 했을 때 우리는 학을 때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자, 쌤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학을 때다. 무슨 질병을 가지고 이 말이 문제가 됐나요? 오, 말라리아 맞아요. 그러면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무엇인지 기억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 땡큐. 자, 4개 곤충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원생 생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원생 생물이면은 자, 4개의 곤충이 모기였는데 원생 생물이라면 우리 생구의 도구에서 원액이었어요, 진액이었어요? 에이트. 진액이니까 약이 굉장히 독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왜 합을 깨다라는 말이 문제되는지까지는 살펴보고 우리 저번 시간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는 학 무엇인지 아세요? 학을 때다에서 쓰는 학은 말라리아를 뜻하는 한자의 학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이야요. 학질에 걸리면 되게 열이 많이 나고 구토와 설사, 빈혈까지 생기는데요. 상상에 열이 나고 또 하루 괜찮고 다시 고열이 나기를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 학을 떼다는 학질을 떼다, 즉 학질을 고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학질에서 벗어나려면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원래는 학질을 떼다로 사용이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질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학을 떼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에서부터 말이 유리되는 것까지 하면서 복습을 잠깐 했는데 중요한 개념 복습이 좀 남아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역에 달았던 거는 특이적 면역이었어요. 특이적 면역. 세포성 면역, 세액성 면역 중에서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구분할 게 중요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페이지 84페이지 가운데 표를 작성하면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봅시다. 1차 면역과 2차 면역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래프랑도 관련있어요. 첫 번째 잠복기라고 나왔네요. 자, 1차 면역과 2차 면역 사이에 1차 면역 앞에는 이렇게 며칠 더 걸리죠. 지금 그래프에서 S축이 시기예요. 시간. 그러면 1차 면역은 잠복기가 있는데 2차 면역은 없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이 시기엔 무엇이 일어나냐? 소식을 하고 있을까? 자, 1차 면역이 일어나려면 인식을 해야겠죠. 그러면 백혈구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먹는 이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건 뭘까요? 오, 식균 작용이에요. 그럼 1차 방어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잠복기. 자, 그러면 내용 좀 정리할게요. 자, 이제는 안 보고 밑에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잠복기는 1차 면역 반응이 있다. 2차 면역은 없다. 자, 그리고 1차 면역 반응하고 관련돼서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온다는 게 있었어요. 자, 1차 면역 반응은 1차 방어 작용이랑 같은 말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쌤이 노래도 알려줬잖아요. BTS의 빗장물이 아니라 뭐였어? 노래까지는 안 들어주는 거. 침장눈물. 침장눈물. 그러면 침과 눈물에는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는 이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침과 눈물.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힌트. 다시 보자요. 아밀레이스. 아, 그거는 침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야. 리을로 시작해요. 시읒 라이소저이. 오, 라이소제입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라이소잠. 그래서 라이소잠이 있어서 옛날 말이라면 상처받은 친구라도 괜찮아. 이 말이 비과학은 아니라 과학이긴 하다. 그런데 입안에도 세균이 있으니까 2차 감염이 오겠다. 자, 라이소잠은 침해도 있고요. 물도 있어요. 이게 1차 방어작용이에요. 그럼 1차 면역이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비특이적이지만 지금 1차 면역, 2차 면역은 특이적 면역이에요. 특이적 면역 중에서도 항체를 행사하는 체액성 면역이 있어요. 그러면 항체의 생성 시간, 생성량에 따라서 1차 면역, 2차 면역 구분을 했었는데, 자, 1차 면역 생성 시간은 자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 생성 시간은 2차보다는 길다. 그럼 속도는 느리다. 양은 적다. 2차 면역은 바로 요것이 있기 때문에 2차 면역이 가능했어요. 요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세포? 기억세포. 오, 기억세포요. 기억세포가 항원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재침입을 했을 때 바로 항원의 특성에 맞춰서 항체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항체 생성 속도는 1차 면역에 비해서 달라요. 더 짧다. 그 다음에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빠르다라는 건 과학에서 그래프로 하면 기울기가 가파르. 가파른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프 형태에 눈에 익혀주세요.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 매우 빠른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래프로 보고 난 거 없지만 내용 보면은 생성된 항체량은 많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전 시간에 배운 내용 중요한 키워드로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인공면역이에요. 자, 인공면역. 빈칸 먼저 채워보고 시작할 건데 1번은 백신, 2번은 면역 혈청이에요. 이렇게 글이 많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 가지로 비교를 해서 살펴볼 거예요. 백신과 면역 혈청을 비교해서 살펴볼 거예요. 백신은 첫 번째 능동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면역 혈청은 수동적 면역이라고 해요. 능동적 면역, 스스로 무엇인가 한다는 의미죠. 수동적은 누군가 시켜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럼 면역이 이런 거랑 뭔가 연관성이 있겠구나. 자, 두 번째 병의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게 백신이에요. 면역 혈청은 병의 치료를.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쌤이 빨간색으로 맞추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비교할 대상이 뭐냐? 백신은 기억세포를 형성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면역 혈청은요, 혈청하면 무엇을 넣어준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요거 한 쌤이 한 4번 정도 반복했는데, 항체. 오, 항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백신. 그러면 주요한 키워드를 비교해서 요런 내용을 배울 거다라고 눈에 보고 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백신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은 특히나 백신 엄청 많이 맞았었죠? 네. 그래서 백신 맞을 때 가장 최근에 맞은 백신은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백신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죽인 항원을 주사한다. 그래서 항원을 주사한다 여기 있죠.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죽인 항원을 주사해요. 자, 백신은 병원체를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화시키거나 죽이지 않았어. 날것에 살아있는 아주 팔팔한 항원, 병원체를 주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염돼서 죽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세나페라 같은 거잖아. 그래서 약화시키거나 죽인 거를 항원을 맞으러 가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갔어요. 또는 독감
독감 백신을 맞으러 갔어요. 그러면 반드시 백신 맞기 전에 이걸 합니다.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살을 때려요. 뭐였어? 살을 때려요. 이게 뭐 살도 보여줘야 되고 하지만 문진표 작성 먼저 하지 않나요? 문진표 작성. 혹시 기저질환이 있으신가요? 또 지금 열이 나진 않나요? 요거 하지 않았나요? 자, 어쨌든간 약하시거나 주격긴 했지만 항원을 주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내가 지금 무엇인가 병원 치료 다른 데서 염증이 있거나 발열 증상이 있는 상태라면 이거에 의해서 오히려 더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없으면서 내가 열도 없는 상태에서 백신을 맞고요. 그 다음에 백신 우리가 보통은 팔뚝에 맞죠? 팔뚝에 맞았어요. 그러면 그날 몸 상태 어땠어요? 기억나요? 우선은 주사 맞은 데부터 여기부터 우치무치 아프잖아요. 여기 땡땡 곳 아프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아마 몸살 감기 걸린 것처럼 열도 나고 심각한 근육통 이런 거 알지 않았나요? 네, 항원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항원을 집어 넣어줬을 때 우리 방금 배운 이 1차 면역이 일어납니다. 자, 1차 면역이 일어나면 항체를 생산해요. 항체 생산할 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항원 들어갔으니까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을 해서 형제세포 항체를 생산해죠. 그럼 이때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치가 들어왔을 때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세포 형성에서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예방 접종마다 그냥 백신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몇 차까지 맞았어요? 보통 3차까지 맞아요.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비형 간염 백신도 한 3차 정도 맞아요. 어떤 사람은 4차까지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기억세포 형성될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백신이에요. 그러면 기억세포가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는 기억세포가 다시 형제세포와 기억세포 분할해서 항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항체를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능동적인 백신의 원리예요. 자, 그럼 요거와 비교해서 면역 혈청. 면역 혈청은요, 여기 이용하는 경우를 보셔야 돼요. 자, 이미 병원에 노출돼요. 나는 지금 이미 아파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체에 감염되면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어요. 또는 급한 치료 필시. 예를 들어 쪼프가 올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혈청을 주습니다. 병원체에 맞는 혈청을 주면서 바로 항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치료를 이쪽으로 해요. 예를 들어 독사에 걸렸다던가 아니면 무슨 특정 질환 병원체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거라서 이 단시간에 이렇게 면역 혈청을 넣어서 항체로 병원체를 제거를 하거든요. 자, 요거 두 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요 세 키워드로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이제 면역 관련 질환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면역 관련 질환에서 H가 있어요. H의 명칭 후천성 면역이에요.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약자로 적어도 되니까 한국말로 풀어서 보면 인간 면역혈 바이러스. 그러면 인간을 숙주 삼아서 면역을 없애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면역이 없어지냐? 보시면 자, HIV라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증식을 하는데 보조 T리프를 증식해요. 요거를 숙주 삼아요. 그러면 이 보조 T리프가 어떻게 되냐? 수가 감소해요. 수가 여기 보면 그래프에서 Y축에 점선형 T리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실선 HIV 수인데 지금 보면은
HIV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 T림프는 수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보조 T림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궁금해서 얘기한 거죠. 자, 여기다가 두 개를 적을게요. 보조 T림프는 이 두 개의 분화와 흡수를 시켰어요. 세포성면, 체액성면. 이 둘을 합쳐서 특이적 면역이라고 했어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덥구나. 자, 전 시간에 배운 거 머리에 빨리 들어오게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자, 개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영양체를 쪼가리에서 몸에 유출시킵니다. 그래서 안티젠 프레젠틱 셀이 어디죠? APC, 항원제 시티포. 그럼 이걸 누가 인식하냐? 바로 보조 T림프가 인식을 했어요. 보조 T림프가. 그래서 이 보조 T림프가 인식을 하면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촉진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숙주 삼아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걸 없애는 거야. 자, 그러면 특이적 면이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면역 기능이 없어지는데 무서운 거 뭐냐면요. 자, 잠복기를 보세요. X축은 시간이에요. 그때 여기 보면 연습이죠. 거의 10년 가까이 돼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이 없어집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어 초기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요즘에는 증상 완화제라던가 이런 게 많아져서 HIV에 걸렸다고 에이즈에서 뭐 죽거나 그런 경우는 적다고 하지만 면역 기능이 없어지면서 2차 변태, 3차 변태, 4차 변태 이런 식으로 합병증에 의해서 가변 질환에도 사망이 이룰 수 있어요. 자, 요번에는 이걸 보세요. 자, HIV용은 후천성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면역이 없어지는 자, 유전적 결합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T림프와 B림프 생성 과정에 기능이 생겨요. 세포성 면에서 체액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얘도 특이적 면역을 못하는 거죠. 자, 밑에 알레르기. 자, 여기 앞에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과도한 면역. 남자는 괜찮지만 나한테는 과도하게 면역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원이라는 건 비자기라고 했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먼지, 꽃가루 이런 것도 다 나한테는 과도한 항원으로 작용하셔서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대상이야? 꽃가루, 먼지, 곰팡이, 음식. 그러면 여기서 뉴스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봤던 게 음식물 관련해서 견과류, 알레르기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또 복숭아, 알레르기. 복숭아는 알레르기가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오,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기생충에서도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해산물 하면은 각각류 알레르기 하면서 들어봤죠. 이런 거 다 지금 어디 적혀 있어요? 요거 알레르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중식, 석식 밑에 하나는 항상 이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과도한 반응, 두드러기, 가려움, 콧물, 재채기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저번 주에 화학 선생님이 블루베리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줬는데 팔에 뚜두두두 올라왔어.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국소적인 건 아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겁시다. 꽃가루가 들어와서 내 몸에서 비만 세포에 항체가 결합을 했어요. 자, 항원으로 인식하면 형제 세포가 항체를 생산하죠. 근데 얘가 비만 세포라는 거에 결합을 하면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여기 적어져 있어요. 히스타민이라는 걸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게 염증 반응처럼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 히스타민 하면서 발열 발적하면서 모혈관의 투과성을 증대시켜서 혈류량을 늘어주고 그러면 혈액이 늘리니까 부종이 일어나고. 근데 문제점이 뭐예요? 이게 아주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전신은 국소적인 거, 여기만 간주고 여기만 두드러기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전신에 일어난다면 요견은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아나필락시스. 근데 뒤에 또 쇼크. 쌤은 주변에서 이 사례를 두세 번 봤는데요. 이분은 복숭아나 키위나 털이 있는 과일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럼 이걸 제외하고 그냥 야채, 샐러드를 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면서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죽겠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샐러드 소스에 키위 드레싱 소스 들어본 적 있죠. 여기 있는 키위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야. 그러면 히스타민 관련해서 우리 혈류량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혈류량이 늘어나면 혈관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혈압이 올 수 있어요.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혈액량이 몰리면서 부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기도가 부풀어 오르면은 기도가 좋아지면서 숨을 잘 못 쉬는 거야. 그래서 호흡 곤란. 이런 게 오면은 단시간 내에 사망이 이룰 수도 있어요. 이때는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무조건. 자, 여기에서 히스타민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는데 알레르기 있으신 분 혹시 있나요? 그러면 처방약을 뭘 처방받아야 기억나? 아주 조그마한 하얀색 알약 처방해 주지 않았나? 그리고 보통 옷당 먹으러 갔을 때도 이 알약 먼저 드시기 전에 한번 주기도 해요. 오, 항히스타민제. 네. 그래서 치료하고 항히스타민제.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은 증상은 완화됐는데 면역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요런 면역 관련 질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우리 이미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2형 당뇨병 감염. 잠깐 목소리를 보면 이런 당뇨병 주요 대상이 어떻게 됐어요? 2형 당뇨병. 선생님이 초등학생 아이가 밥 먹거나 주사를 찍었어요. 주로 소화 대상이었는데 얘도 자가면역 관련이에요. 자, 인슐린 분비가 돼요. 무엇이 망가졌기 때문에. 베타세포 어디에 있는? 쌤이 베인 배우라고 했죠. 이자의 베타세포. 이것도 자가면역. 내 몸에 있는 항체나 이런 면역 체계가 베타세포를 공격해버려요. 그럼 인슐린 분비가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관절염이 있는데 관절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들은 쌤도 요즘 많이 하는 아유다요. 그래서 많이 써서 관절이 다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수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내 몸에 있는 관절을 내가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시간.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옛날 우리나라 문헌의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랑이가 내 손과 발을 잘근잘근 씹어먹을 정도의 통증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관절마다마다 공격이에요. 새끼손가락 하나, 둘, 셋 여기 중간중간에도 다 있어요. 관절마다마다요. 그래서 관절마다마다 공격을 당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기도 아프지만 뚱뚱뚱뚱해지고 비틀리기도 해요. 그러면 손과 발 얼마나 관절이 많아요? 통증이 심각합니다. 염증도 심각합니다. 또 하나, 다발성 경합성, 신경 마르질이 파괴되면서 장애가 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학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크게 하셔야 돼요. 아, 면역 관련 질환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에는 후천성 면역력이 있어요. 무엇이 어떤 생긴 질환이나 이렇게 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요, HIV를 예시로 해서 특이적 면역이 없어졌을 때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이때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관련해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 보면은 자, 알레르기 반응의 상체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항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비만세포의 결합을 하는 시스템이 문제였어. 그럼 항체가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하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몇 페이지냐면요. 87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87페이지 4번 문제. 자, 세균 X의 처음으로 발견된 생지 A. 통계변이 얘기할 거죠. 시간에 따른 세균 X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프 먼저 보셔야겠죠. X축은 시간, Y축은 세균 수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판단해야 돼요. 시간에 따른 세균 수. 시간에 따른 세균 수는 어떻게 해야지 정상 반응이 날 수 있을까요? 증가돼야 돼, 감소돼야 돼? 감소해야죠. 세균은 없어져야지 내 몸에서 면역작용이 일어나겠구나. 요게 정상 상태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균 수는 감소돼야 돼. 자, 그러면 G가 상수가 다 달라요. 첫 번째, 정상 생지. 두 번째, 대식세포가 결핍된 생지. 세 번째, 림프가 결핍된 생지. 그럼 요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겠죠.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따로 한번 표시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정상 생지. 두 번째, 대식세포가 결핍된 생지. 세 번째, 림프구가 결핍된 생지.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볼거예요. 림프구는 우리 T림프구, B림프구 하면서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관련하는 림프구를 얘기해 보죠. 자, 그럼 무엇을 비교해 보냐? 자, 1차 방어작용과 2차 방어작용을 비교해 볼 건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1차, 2차,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적어줄게요. 1차 방어작용은 비특이죠. 2차 방어작용은 비특이. 자, 정상 생지면 비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대식세포가 결핍됐어요. 대식세포가 결핍됐어요. 대식세포는 비특이적 면역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했었죠. 식균작용도 못해요. 즉,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못해요.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는 거요? 안 일어나는 거요? 확실해? 확실해? 일부러 세게 맞았어요. 자, 병원체를 지나가던 백혈구가 아래로 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삼킵니다. 쪼가리를 내요. 몸에 노출시키죠. 이거를 아까 누가 인식한다고 했어요? 오조티림프구가. 그러면 인식을 하면은 특이적 면역반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대시세포가 결핍됐어. 그럼 인식을 해야 못해요. 특이적 면역반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이거 시험에서 잘 틀려요. 빨간색. 안 일어나. 잘 틀려요. 요거 강조입니다. 자, 림프구 결핍된 건 잘 풀더라고요. 자, 비특이적 면역반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기서 뭐 대답 예리하네. 자, B림프구, T림프구 요건 없지만 무엇은 있어? 대식세포는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특이적 면역, 비특이적 비교했을 때 비특이적 면역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림프가 결핍됐기 때문에 비특이적 면역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이게 가장 많이 틀려요.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면역작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정상일 때 당연히 면역작용이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이 림프구,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결핍됐을 때예요. 그러면 요거 ABC랑 매칭해 보셔야 돼요. 자, C부터 한번 보면은 C는 거의 세균수가 줄어들었죠. C는 요 세 주에 무엇이 해야 될까요? 네, 정상. A와 B를 비교하면 B는 더 이상 증가는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잠깐.
이 양반아 B는 무엇이야? 이거 잘 풀 때 아까 앞에 두개가 해봤는데 자 이거 비교자 A는 계속 스트레스가 늘어나요. 단순하게 A와 B 중에 무엇이 더 면역 반응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B죠.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원래 반응이 왜 이럴까? 자, 인수가 결핍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알겠어. 비특이적. 특이적 면역 반응으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자, A. 대시세포가 결핍됐어요. 대시세포가 결핍되면 비특이적 플러스 특이적 면역도 안 일어나는구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처음만 이렇게 하지 한 번 배우고 나면은 잘 쓰더라고요. 이거 기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적으셨나요? 그러면 1, 2, 3번 볼까요? 1. 림프구가 결핍된 생지. A는 뭐예요? A는 무엇이 결핍된가? 네, 대식세포가 결핍된 생지입니다. 자, 구간 원에서 한번 비교해볼게요. 구간 원에서 X에 대한 식분줄 알고서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어의 밑줄으로 쓰고 있어. 자, A에서 B에서 활발하다. B에서 활발하다. 자, 식균작용 무엇이 해요? 자, 식균작용은 대식세포가 그럼 A는 대식세포가 없어. 그럼 B에서 활발하다? 맞죠? 자, 이번에 구간 2에서 X에 대한 항체 농도는 여기도 역시 주어 밑줄을 C에서 높다. C에서 높다. 자, 그러면 상체 무엇이 생산하나요? 자,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는 성질세포. 성질세포는 무엇이 분화된 거예요? 비림프. 그러면 여기 B는 이 비림프를 못 만들죠. C는 정상이니까 C에서 못할 것 같다. 문제를 그래서 요 하나의 문제지만 오늘 배운 내용 관련해서 HIV랑 연관시켜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복습을 꼭 하시고 요거랑 유사한 문제는 쌤이 다음 시간에 한 번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푸는 건 원래는 밑에 거까지 다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내용을 약간 넘어갈게요. 요 면역 관련은요 다른 교과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생활과가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이 배우고 있는데 여기 보면 AG에 걸리면 죽을까?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좋은책은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걸 주고 역사하면서 질병과 역사하면서 백신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생활과학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융합과학에서도 우리가 배운 거 거의 나와 있어요. 병원체 종류, 그 다음에 면역 반응. 자, 그 다음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어요. 기억이 나지 모르겠네. 자, 통합과학에서 돌연변이와 진화하면서 이런 내용도 배웠을 거예요. 다인의 진화를 하면서 혈액형 관련해서.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혈액형이거든요. MBTI. 쌤 MBTI 뭐라고 그랬어? 기억나? 쌤 혈액형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줄게요. 그러면 MBTI 혈액. 원래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B형 남자는 A형 이거 관련해서. 내용이 어디까지 하냐? 조선인 하면서 제국주의까지 내용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혈액형 내용까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될 거야. 자, 그리고 쌤이 우리 핫하잖아요. 챗GPT. 얘 요것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챗GPT 내용을 쓰려면 관련 내용을 보면 이거야. 여기 챗GPT로 물으면 답변이 다 맞나요? 답변 다 틀린 거 요즘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야. 챗GPT는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변이 너무 엉터리가 나왔다. 다 틀려. 그러면 이걸 의심해 보셔야 돼요. 질문의 수준이 내가 너무 낮게 물어봤구나.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챗GPT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면 질문의 수준이 낮을수록 데이터의 오용도가 높아요. 거의 이런 거야.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을 받은 애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높인 초등학생이야. 오용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질문 수준을 높이면 아주 정제된 겁니다. 그래서 전공 수준의 지식을 질문하면요 답변도 거의 정확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면 이런 전공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답변이 정확한지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리 분석과 요즘에 핫한 비판적 능력 이걸 보시려면요 당연히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여러 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높은 질문도 할 수 있고요 답변이 정확한지 분석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쌤이 한번 해봤어요.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려줘. 알려서 알레르기 뭐 아토피도 있고 음식 알레르기도 있고요. 하다가 멈췄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써줘. 이렇게 하면 돼. 쭉 알려줘. 근데 뭔가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봤어. 자, 쌤 요거만 더 추가해봤어요. ICE. 요건 항체 종류거든요. 4개 즉시거리만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항체와 알레르기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이 수준이 높아진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챗GPT. 이거 일부러 내봤어. 계속 써줘. 오타 났으면 일반적인 오타는 얘를 문맥을 파악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주는데 뭔가 아직도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대학교 수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집이 배웠어요. 감염 가능 알레르기 관련해서 2형, 2형, 3형, 4형이 있고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저가세포증 내용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쌤이 질문 수준 높여봤어. 알레르기 감염 가능에 대해서 제1형부터 3형까지 알려줘 라고 한다면 내용이 다 항원, 항체와 세포성 면역부터 해가지고 쭉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3주가량 계속 첨단과 관련해서 쌤이 이거 보여주는데 애플 비전 관련해서 좀 이따가 가격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쌤이 챗GPT 나름 이분 저작권 듣기 위해서 직접 가서 요분 일저자시거든요. 여기 쌤 보이죠? 살짝 보이면 쌤 여기 열심히 듣고 왔어요. 그러면 챗GPT 요거는 보고 여기 보면 칼날 같은 챗GPT 요리사가 쓰면은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겠지만 어린아이가 쓰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사용하는 훨씬 좋은 게 챗GPT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카톡에서 쓰면은 여러분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무엇인가 불편한 원인을 생활 속에서 탐구하고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뭔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데이터, 당연히 영어 기반이죠. 그래서 영어로 질문하면 쉬워요. 영어를 어떻게 질문해요? 쌤, 저 영어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돼? 한국어 하잖아. 근데 챗 GPT한테 번역해주면 거의 엄청 잘해줘. 그래서 영어를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쌤 한국사 적어놨죠. 그래서 가장 엉터리 데이터가 나오는 게 한국사예요. 한국사는 챗 GPT 이용하면은 별로 없어도 있어요. 네, 여기 숫자에 약해요. 실제로 수능 문제를 챗 GPT한테 풀어달라고 하면은 풀어주는데 다 틀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주세요. 덧셈도 다 틀려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기밀 문서 나의 개인정보 노출시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쌤이 AI 커버, 여러 영상도 보여주고 딥페이크 다크에 여러 영상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작사 작곡하는 것도 영상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거 요거 한번 해보세요. 기사 읽고 요약해줘. 우리 요즘에 문해력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사 링크 넣고 이거 해석해줘, 요약해줘 이런 거 해주고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요즘에 유튜브 영상 보는 것도 보다 재미없으면 꺼버리잖아요. 근데 정보를 얻어야 돼요. 영상 요약해줘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화책 만들어도 해가지고 내용을 미드비전으로 이렇게 옮기면 미드전이 하면 이렇게 엄청 활성화했어요.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영상 좀 조금 보여줄게요.
자, 우리 봤던 것부터 잠깐 보자면요. 쌤이 이렇게 메타버스로도 진행되고요. 대전 이용료는 챗GPT를 활용해서 접할 수가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을 활용한 사기 우리 범죄가 딥페이크 인공지능 활용한 거 영상도 잠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가면 바로 바뀌어요. 사기를 벌이는 근데 너무 그럴싸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출 사기도 잘해요. 대출까지 중독되었어요. 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된 영상 왜냐면 중국은 데이터가 많아서 영상 구현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중국은 데이터가 이런 빅데이터 쪽에서는 가장 많아요. 인공지능 공상국가잖아요. AI이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웹. 인공지능을 다크웹을 정보를 넣으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제 관련 정보도 활용할 수 있어요. 카스트 TV 만든 건데 그러면 문어를 알려주고 어디서 지금 많으냐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걸 할 수 있어요. 국제적 파트너인 국내한 보안업체와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AI 다크버스입니다. 다크웹 내 600단계 이상의 페이지와 각종 텔레그램 메시지 정보를 학습했습니다. 텔레그램이 마약 거래의 원상으로 지목되는 상황. 여기서 쓰이는 마약 문어들을 알려달라 주문했더니 챗GPT와 구글바드가 답을 내놓지 데이터가 못한 셈이야. 다크버스는 데이터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텔레그램에서 언급된 마약 거래 지역도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어디가 증가했는지 방송해주세요. 자, 언제 왔어? 이번 주말에 왔죠. 브루노가 왔어. 그래서 저번에 왜 영상 보여주셨는데 AI 커버 케이팝 영상 규모에 보면 잠실 공연장에서 이번 주말에 다들 이제 핫하게 영상 편집했었어요. 직접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봤어요? 이거 보여줬죠? 이거는 AI 커버. 근데 방금 나왔던 음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쌤이 이거죠.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 라이브 버전을 학습시켜야 된다. 그래서 화이트보이도 브루노스 버전도 있지만 각각 여기 뒤에 보면은 만드는 방법도 쌤이 다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저작권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가수가 아닌 목소리예요. AI 커버 영상입니다.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학습한 뒤 커버 영상으로 이렇게 AI로 학습해서 부른 거예요.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번에 본 건데 쌤이 이거는 유튜브에 올릴 텐데 커버 영상 만드는 법, 작곡하는 법도 하고 올려놨어요. 싶은 노래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 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능한 노래만 들어가고 라이브 버전으로 하셔야지 기계음이 안 나서 가수의 음색이랑 맞게 나와요. 보컬 부분을 업로드해줬다. 원하는 가수 파운드면 안 돼요. 파운드 대신에 기계음이 나와요. 그래서 한 200 정도 넣으면은 아주 음색이 유창하게 비슷하죠. 사운드로에 들어가셔서요. 작곡도 해줘요. 챗GPT에 작사해줘.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도 다 해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장르별로 곡을 만들어 줍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하면은 저번에 웹툰 얘기를 해줬죠. 웹툰도 다 GPT를 가서 가사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수도 이미 다 데이터가 등록된 경우가 많아요. 래퍼를 선택하고 그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면 이렇게 그럴싸하죠? 그 비전 프로 자, 비전 프로 하면서 456만 원 얘기해서 가격이 핫하다 얘기했는데 왜 비쌀까 이런 거 했었는데 자, 여기 볼게요. 이 비전 프로 이렇게 오픈이 됐을 때 다들 요 말을 기대했거든요. 스티븐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온멀티 하면 새로운 게 출시되는 그러면 이렇게 세계별로 이렇게 쭉 나오고
나왔는데 자 올해 비전 프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상 못하나?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자 비전 프로 비싼 이유 하면서 여기는 센서들이 여기 보면 노즐에서 눈 깜빡이면 앱이 작동되고 그 다음에 R1이라는 애플사의 반도체가 썼는데 지금 인터넷에 또 핫한 게 뭐냐면 맥북 프로를 이용해서 디아블로 4를 하는데 너무 잘 돌아가더라고. 이거 비전 프로 해서 디아블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지금 IT 관련 애들한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지금 보면 뭐가 나와요? 반지가 나오네요. 반지가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나올 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임의로 생각해서 말을 하나요? 자, 헬스케어도 있고요. 반지로 딱 찍으면 계산결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걸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이제 특허 관련해서 하고요. 작년 2월 한국의 한국특허청에 자,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 다 특허가 등록돼서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나서 애플링 갤럭시 나오는 거 예상을 하고 삼성은 미국 특허청에도 갤럭시라는 이름의 장치에 대한 특허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특허들이 삼성한테 있는데요. 2019년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그래서 스마트 허브라고 들어가서 다 이미 준비를 하고요. 등 상수의 공항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 개념 특허를 획득했고요. 2021년에는 결제도 가능한 걸 하고 있어요. 2022년 모든 보안병역 장교 계좌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링크와 2023년 금융, 서머스텝 등 스마트폰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애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안 철저한 거 알지 않니? 애플페이, 애플 요거 우리는 믿어도 된다.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링에 대한 특허를 SS에 등록되는 가전제품들을 공수하거나 이렇게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컨트롤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면서 웃긴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방금 특허 얘기를 했죠. 이 특허를 유심히 빨리 본 사람은요, 중국과 같은 행동을 했어요. 뭐요? 비전 프로 출시일이 앞서고 있는데, 중국 화웨이에서 먼저 등록을 해버렸어요. 미국 먼저 등록을 하고, 보통 다른 데 나라에 등록을 하는 편이거든요. 미국에서 했네? 잘 빠른 사람이 화웨이가 중국에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플사는요, 중국에 출시할 때 비전 프로라는 것을 못 써요. 네임을 못 써. 신박수라든지 혈압수라든지 기본이고 또 나아가서 자, 여기 보시면 뭐 페이 이런 데 되지만 심박수 10년도 여기 헬스케어에 관련돼서 갤럭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우리 질병이랑 좀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할 수도 있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요거 왜 비전 프로를 먼저 프리젠테이션 했을까? 자, 비전 프로가 먼저 출시되고 나면 상용화 되겠죠? 그럼 뭔가 나 정밀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애플링 키면 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누워서 뭐 디아블로 하고 있는 거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비전 프로를 먼저 하고 이렇게 애플링이나 갤럭시이 출시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스펙트로 사면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것들을 전부 가능하게 만드는 게 거의 자, 센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그 안에 각종 센서를 활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초록색 빛을 여기 보시면 면역 관련된 것도 다 이번에는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초록색 빛의 경우 기도를 통과해서 혈액에 흡수되는 색상이라서 이 초록색 빛을 사용하는 빨간색 빛의 경우에 보통 혈중산소 표현 센서가 대부분인데요. 산소가 결합된 혈액의 경우 산소가 결합되지 않은 혈보다 이 빨간색 빛을 더 자, 정말 많은 내용을 살펴봤어요. 눈에 잘 안 들어오거나 더 깊게 보고 싶은 내용이죠. 그러면 쌤 여기 유튜브, 쌤 유튜브 들어오네. 여기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역 관련해서 인공 면역과 그다음에 면역 관련 질환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쌤이 3문제 정도 더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혈액형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 관련해서 음집반은 해석할 요 활동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 좀 여유가 된다면 2학기 들어가서 시작하자마자 혈액형 직접 판정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혈액형 판정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어려웠다라던가 오늘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오늘 아까 풀었던 문제 꼭 복습하셔야 돼요. 가장 잘 틀리고 중요한 내용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